슬기로운 사대보험 실무책 해설에 대한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32단원에서 다룰 내용은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떠오르는 것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이 떠오르겠죠. 즉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회사 담당자에게 부탁을 하고 회사 담당자가 오케이 해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신고를 해서 이를 받아낸 경우일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개인사직을 한 경우인데 권고사직으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묻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례는 드물지만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것, 각종 회사의 지원금에 대해서도 부정수급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이에 대한 제재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별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와 추징의 내용도 있습니다. 회사의 정부지원금, 개인적인 급여 모두 만약에 거짓 공모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행정형벌, 즉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해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벌 규정입니다. 통상적으로 벌금이 예상되긴 하지만 법에는 보면 징역 규정도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경우는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은 자를 얘기합니다. 그 공모한 사업주도 해당이 되고요. 따라서 보시면 고용보험법에 나오는 각종 지원금이라든지 개인이 받는 각종 실업급여 같은 급여, 이런 종류들이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되어 있는데요. 고용보험법 105조에 보면 피보험자가 자격 청구를 한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고나 불이익 처분을 해버린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통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과태료를 행정질서벌이라고 하죠.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피보험 자격신고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보면 이직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또는 이직 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108조 1항에 보면 부정수급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또는 거짓 보고를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는데 실업급여가, 그러니까 구직급 요건이 되는 것처럼 이를테면 서로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앞쪽에 행정형벌의 문제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질서벌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부정수급 조사 등 이행에 필요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추징과 그 다음에 반환에 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고 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실업급여나 그 다음에 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지급하지 않는 이런 내용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이 규정에는 이까지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금액의 반환 명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징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는 5배, 그 외에 이제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2배의 추징금이 있습니다. 지급능력개발 사업은 근로자 지급능력개발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 관련돼서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앞쪽과 같이 지급하고 있던 내용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당연히 5배까지 추가 징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환도 당연히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내용은 2배와 5배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유사한 조문 형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도 드물지만 부정수급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급여와 관련된 내용도 앞쪽의 그 지원급이라든지 실업급여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라고 하는 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방법으로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취업촉진수당도 이제 연결돼서 같이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 고용보험법에 있습니다. 이어서 실업급여 또는 각종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고용안정기관의 장이 해당이 안 되라고 말하며 부지급 처분을 했을 경우 어떻게 다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생각할 수 있죠. 고용보험법에서도 행정심판에 대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를 이름하여 특별법상 행정심판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고용보험법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별도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시효, 즉 소멸시효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약간의 행정법적인 지식이 필요하죠. 어느 경우나 소송요건, 그러니까 청구요건,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요건이라고 하는데요. 소송요건과 본안판단으로 나눠집니다. 소송요건이란 원고적격, 협의소익, 피고적격, 대상적격, 제소기간,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런 것을 원협피대기전이라고 암기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본안 판단은 해당 처분의 내용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인데요. 행정과 관련돼서는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구분해서 기속행위라고 하는 종류의 내용은 법대로 제대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고요. 재량행위는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보험법상 각종 급여 등에 대한 다툼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사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행정심판의 내용입니다. 심사는 이제 원처분이고요. 재심사는 이를테면 재결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90일 내에 실업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급여 처분 등에 대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면 이의 있는 자가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특별히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이사라는 이제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제 근로자 아니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 이제 해당되시는 분이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요. 부지급 처분을 하니까 이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다투어서 이겼으니까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회사는 이 해당자에 대해서 그동안 고용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안정기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그동안 내지 않은 고용보험료 내라고 이제 처분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우선 처음에 다툰 것은 고용안정센터의 장과 이 해당자 두 분 사이의 다툼이었는데 그 결과로 이제 회사가 불이익을 입게 된 경우에 회사는 이의 있는 자에 해당이 돼서 여기 재심에서 이 내용을 다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고용보험 심사관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것도 행정심판도 이제 쟁송이라고 해서 소송과 같은 시스템으로 보기 때문에 소위 청구인, 이제 청구의 적격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소송 요건이 부족하면 각하 판결을 받게 되고, 본안에서 다투었는데 지게 되면 기각으로 해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법에 보면 발신주의 내용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도달돼야지 효력을 발생하는데, 뭐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결정서 정본을 보낸 날, 그러니까 이 정본을 받은 날이 아니라 보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특이한 규정이 있으니까요. 업무 담당자들은 한번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단은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